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일 공포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 인건비 제시, 농민과 유료 직업 소개업체 적정 인건비 준수,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에 관해 적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 요건 완화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2일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그동안 선박 화물로만 수출했던 파프리카를 항공 화물로도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수출 검역 시 600개의 표본 검사가 2% 표본 검사로 바뀌었고 팔레트 단위로도 포장 봉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려면 수출 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야생동물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100만 원 이내 환자 부담 진료비와 사망 시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당시의 주소가 경북도인 주민은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고 시군 야생동물 담당 부서나 읍면 동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두 번째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전역과 방역 지역 내 5개 시군구, 고병원성 AI 발생이 잦은 24개 시군구 길고양이에 대한 AI 감염 실태를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시설 내 고양이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한 예찰 검사를 8일까지 실시하는 한편 8월 한 달간 발생 지역과 그 주변, 철새, 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함께 야생조류 예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촌치유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치유가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돼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에선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진청은 지역사회서비스원,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치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운영자에게 사회 서비스에 적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업 농촌 구조 개선을 위한 충남 스마트 농업 육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시구는 청년 농민의 유입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시군별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과 정착 지원, 스마트팜 교육 실증을 통한 전문 인력 3,000명 양성 등입니다. 도는 2026년까지 초기 투자 부담, 부지 확보 문제 등 청년농의 요구를 고려해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시설에 예산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인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K-라이스벨트는 한국의 종자와 농업 기술을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TF팀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농업기관 관계자 8명이 참여해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종자 생산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추진단 발족을 통해 현지 여건과 수요를 파악하겠다며 아프리카의 쌀 생산과 유통 가치사슬 전반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청은 벌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7월 31일 오전 9시를 기해 벌쏘임 사고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벌쏘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3명이며 그중 2명이 지난달 발생했습니다. 벌쏘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피하고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야외 활동 때는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